당신의 통장 속의 돈, 내일이면 오늘보다 가치가 더 떨어질 겁니다. 다음 달은요? 더 떨어지겠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절대적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화폐의 가치는 과연 왜 하락하는가? 답은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원전 9천년경 인류는 농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교환이 시작되었죠. 한 사람은 밀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을 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독일을 가지고 있지만 밀을 원했죠. 이에 따라서 교환이 생겨나고, 대신 교환은 복잡했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중간 매개체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화폐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화폐가 가져야 할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희소성, 내구성, 분할성, 이동성, 그리고 인정성. 그래서 금과 은이 선택되었습니다. 금은 자연적 희소성과 불변성 덕분에 우리 역사 내내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폐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고요? 17세기 유럽 금 세공업자들이 사람들의 금을 보관해주고 대신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드립니다. 사람들은 굳이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종이로 거래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신뢰였죠. 이 종이가 언제든 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금본위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금본위제는 간단합니다. 1온스의 금은 고정된 화폐의 단위로서 정부가 이를 약속했습니다. 이 지폐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정부에게 자연스러운 제약이 되었습니다. 가진 금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덕분에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약 44년 동안 물가가 거의 변하지 않는 놀라운 안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제는 경직성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 돈을 풀 수 없었고 전쟁 비용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2차 세계대전 후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으로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는 거였죠. 당시에 35달러면 금 1온스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금의 70%를 가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금태환 제도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복지 정책으로 돈이 필요해졌고, 금을 초과해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의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미국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달러와 금의 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이날 이후 달러는 금에 연결되지 않은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원하는 만큼 찍을 수 있는 종이돈. 가치의 근거는 오직 정부의 약속뿐인 돈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1971년 이후 통합 행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에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대차대조표를 5배 급증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는 2008년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려났죠. 2020년 단 한 해에만 전체 달러 공급량의 20%가 찍혀 나왔습니다. 결과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 돈 찍기를 멈출 수 없을까요? 핵심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선진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습니다. 이 막대한 빚을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어 실질적인 부채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빚을 희석시키는 것이죠. 또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실업과 경기 침체를 동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단기적 고통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 경제는 저금리와 유동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돈의 공급이 만약 끊긴다면 레버리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페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주택시장의 급냉과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이나 규제도 시도되지만 역사는 이것이 시장의 근본적인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은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명목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명목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운명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킬 생존 전략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현금 보유 최소화와 희소 자산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기. 현금은 점점 가치를 잃어가는 자산입니다. 비상금 외에는 보유하지 마세요. 금, 실물 부동산, 비트코인과 같은 공급이 제한된 희소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구매력을 보존하세요. 둘째, 부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기.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낮은 고정금리의 대출을 활용한다면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가장 안전한 투자, 지식에 올인하기.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지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시장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키우세요. 당신의 인적 자본과 지식은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현금을 떠나 자산으로 자신의 부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활용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행동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화폐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하면 당신의 구매력은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명목화폐의 역사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결국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것은 화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은 당신의 편입니다. 기억하세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